오아시스 반갑다. 아 반갑다. 오늘이 주말인가 또? 또 맨날 주말에 부르네. 할 거 주말인데? 없이로 많은데. 바쁜데 주말에 불러오냐? 부르네. 아이고, 오늘 또 부른 이유가 있잖아 내가. 나는 모르겠는데 뭐지? 뭘까? 아,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이거 참 누구에게 하소연할 그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제가 오아시스에게 자 책을 부동산 책을 이걸 열심히 한번 읽고 우리 참 공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시간이 겨우겨우 오늘이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 자 여러분들 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한번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 PPL 니 이거 인쇄 받는 거 아니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이분 저자가 누구죠? 저자 김원철 우리 박사. 보이시죠? 김원철 뭐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김사부라는 유튜브를 김사부, 하시는데 김사부. 이분이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저도 들었고 이게 작년인가 나왔던 책인데 작년 올해 초에 내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부동산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되게 쉽게 써져 있고 네, 맞습니다. 읽었으니까 네. 맞지?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오아시스 제 친구에게 읽으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 오늘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이 책을 제발 읽어가지고 우리 같이 컨텐츠 찍자. 우리 서로 왜냐면 요거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오아시스에게 던질 건데 요 책 내용 중에서 얼마나 잘 읽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본인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드디어 한 달 만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책을 읽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드디어 책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두고 상의를 한다 그래야 되나? 이거 책에 대한 걸 갖다가 뭐 토론도 다시 하고 뭐 서로 토론하는데 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읽었으니까 다 여기 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하니까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뭐 를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든 뭐 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근데 친구에게 네가 이거를 정말 내가 하라는 이유가 있다. 네가 하면 알 거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전혀 야. 몰라요. 전혀. 나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진짜 공개를 할게요. 제가 오늘 지금 찍으면서 한 대여섯 개 문제를 낼 건데 제가 딱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려면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 나한테는 안 줘? 아니 읽어줄게. 자, 책으로 퀴즈 내고 선물 주기 컨텐츠라고 제가 찍었어요. 선물 주기.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전혀 내가 모르고 이제 전혀 얘기를 안 했죠 제가. 그럼 너 거덜나겠다. 자, 만약에 대여섯 개 중에서 내가 예상컨대 한 100점짜리 질문이 다 왔다 합쳐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제가 카톡에 요즘에 선물하기 있으니까 그걸로 보내주고 거기서부터 내려가겠죠. 100점, 그 다음에 80점 정도다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의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기프트콘. 그 다음에 60점 되면 한 3만 원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60점에서 40점. 40점이면 2만 원 상품. 야, 자연산 사회주는 안 받을게. 40점 밑으로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니 본인이 이제 내가 한 거는 스벅 상품권.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 안 되겠으면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맞았다. 그러면 이제 한 10,000원, 2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내가 줄라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니까 니는 너- 과감하게 나는 너무 369로 본다. 어? 369 150으로 봤는데 더욱더 띄움으로 내가 봤는데 아니 난 모르네. 요거 하면 조금 이제 본인이 더 이게 막 이게 되어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부러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안 하고 오늘 처음 오자마자 아하. 선물을 내가 주는 이벤트로 딱 하면 오케이. 좋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저는 한번 쑥쑥도 봤거든요. 봤는데 자 이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오아시스가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또 자 한번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네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그냥 막 낼게 내가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뉴 전세 레버리지 전략이라고 나옵니다. 뉴 전세 레버리지. 왜냐하면 여기 쭉 읽어보니까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요즘에 이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투기꾼으로 정부에서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채수로 늘리지 마라, 많이 사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끝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부동산 시기는 어쩌고 이제 나중에는 전월세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 대중으로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김사부님이 뉴전세 레버리지 전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뉴전세 레버리지. 전세 레버리지는 우리말로 전세 갭 투자입니다. 전세와 매매가가 최대한 폭이 좁을 때 그때 투자.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데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답지 아니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거 아닙니다. 혹시 아닙니다. 아닌데 보고 할까봐 혹시나. 그 갭을 최소한으로 해서 투자를 최소의 투자 자본으로 최대한 이익을 내는 거니까 나중에 분석을 많이 하겠죠. 이거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최소 금액에 투자를 해서 이제 고수익을 바라는 그런 투자 전략. 근데 좀
조금 더 중요한 그게 빠졌는데 지금 뭔가 핵심적인 게 전세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없는 시점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세가 많이 안 올라 만약에 네.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고 이 저자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상태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가 아까 처음에 오르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데 전세가가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전략을 쓰자고 하는 게 이제 이 뉴전세 레버리지 이 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안 올라 전세가 안 올 것 같아. 전세가 안 오르는데 안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까? 그 나왔잖아. 전세가 안 올라도 계속 그 시세 파악을 하면서 가지고 있으라는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전략. 그런 전략.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략이 있는데 과감하게 요거 봐라, 요거 봐라. 들어야 돼. 과감하게 왜 귀가 빨개지네. 과감하게 이거는 오호. 정리를 해라. 그게 정답인데. 그러니까 다른 매물을 또 봐라.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할라 했는데 내가 말을 끊었네, 중간에. 그래, 이 친구야. 한국말을 끝까지 다. 이게 핵심이네.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미련하게 이게 오를 것이야라고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팔라는 얘기. 매도 전략을 써내려 돼 있습니다, 책에는. 계속 보면서 다른 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또 다른 데 투자를 해야죠. 이사부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상당히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가 왜 그랬냐면은 저는 좀 달랐거든요. 그래도 가지고 있어 보지 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또 오를 거니까. 오를 근데 왜냐면 아까 생각해서 저는 그렇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맞는데 그렇지. 왜냐면 지금 이분이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게 정부에서 하도 지금 규제를 가하고 채수를 늘리지 마라 더 이상. 그러면 팔거나 더 사지 말라는 얘기니까 미련하게 안 오를 지역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더 기회비용 놓치지 말고 다른 데 투자해라. 지금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김사부님 얘기가. 일단은 조금 뭐 약간 뭐 오케이, 한 개 오케이고요. 한 개 오케이. 뭐야?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네. 그다음에 또 이 전세 레버리지 전략의 원칙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네. 반드시 이거 왜인지 모르겠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네요. 세 가지 조건. 전세 레버리지를 할 때 요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서 일단 부지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입지가 첫 번째라고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세 개를 다 얘기를 해라는 말이지. 그건 조금 이제 틀렸는데 자 내가 한번 힌트를 한번 줘볼게. 지속적으로 뭐뭐뭐의 상승이 예상되는지요. 뭐가 상승 예상되는지요? 전세가 오호. 상승 예상지요. 다 뭐 떠먹여 준다 지금 내가. 아니, 두 번째 전세가율이 몇 프로 이상인 주택 한 몇 프로 정도 돼야 된다. 전세가율이 매매 전세 차이가 예를 들어서 75% 80% 이상. 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애매하네. 75에서 80% 이상이라는 말이 100%도 되고 92%도 되고 다 되네. 이 말은 그렇죠. 전세가율이 85% 이상이 되네. 물론 이거는 그냥 뭐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몇 년 안에 투자 원금을 100% 다 회수해야 된다. 내가 투자했던 갭만큼 몇 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된다. 여기는 3년을 보시더라고요. 틀렸습니다. 4년입니다, 여러분들. 4년 안에 투자 원금 100% 되는데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네요. 아침 일찍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놀랄 수 있지. 그래서 오케이. 4년 오케이. 이렇게 되면 또 알게 되네. 이제 안 까먹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 정의가 아니니까 이게 그렇지.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 변동이 있지. 야,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하기라는 이 챕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비로얄 아파트 중에서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홀로 아파트 알지? 나홀로 아파트. 이거 좀 외웠다는 표정인데? 나홀로 아파트. 서로 아니 우리들이가 전혀 지금 뭐 그런 게 없어 지금. 저도 이 책을 오늘 받고 저도. 자,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보통 나홀로 아파트는 투자성도 별로 있나 이런 생각 하는데 그래도 하는데 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나홀로 아파트 투자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언제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가 나옵니다. 오케이. 옆에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있어서 비교가 된다. 브랜드 아파트 입주가 할 때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나홀로 아파트는 분명히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브랜드 아파트에 뭐 돈이 모자라서 못 사는 분들은 이쪽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상승이 되는 예측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가 올랐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주변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가 올랐을 때 사야지. 왜냐면 따라갈 거니까 조금이라도 따라갈 거니까 올라갈 있으니까 그때
요거는 제가 거의 한 95점 줍니다. 점수. 맞아요. 왜냐면 읽어드릴게요.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모두 오른 후에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가 따라서 맞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주변 모든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도 나홀로 아파트가 50,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이제 별로 안 올랐다. 그러면 충분하게 오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시네요. 정말 중요한. 그래. 이걸 어떻게 알지? 외웠네. 이거 그냥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바꾸세요. 상상을 했는데 이거. 이거 다 있는 거다. 어? 이거 다 아, 머리에? 그래. 그렇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웠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야, 좋은 내용이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보자. 이게 뭐라고 뒤에 긴장되냐? 긴장되지. 자,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는데 중요한 것은. 별로 없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가 있잖아요. 미분양 아파트. 오케이. 자,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 가격, 그냥 신축 아파트인데 분양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변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공급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있네요. 근데 부동산 매수 결정의 조건 무슨 얘기냐? 미분양 이제 되는 아파트라든지 신축 분양권이죠. 이제 그때 매수, 내가 여기 미분양 됐는데 내가 여기 아파트를 투자성으로 내가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결정의 조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미분양인데도 내가 투자를 할 수 그렇지. 있는 조건. 그렇지. 그거는 미분양이라도 주위를 봤을 때 공급량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개 있나 조건이? 쭉 얘기해봐.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가치를 나중에 봤을 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을 많이 두고 한 5년 이상도 두고 생각했을 때 이게 추후에 올라갈 것이냐, 뭐 공급량을 봤을 때 분명히 오를 것이다. 미분양이지만 분명히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관심 갖고 선호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더 이유가 무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미분양이 됐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미분양이, 대구에도 미분양이 뭐 옛날에 있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제가 특정 지역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중심가 수성구라든지 여기는 공급 자체도 적을 뿐더러 미분양이 될 확률이 가격이 높더라도 거의 없는데 지금 대구에 예를 들어서 달성군 거기에는 외곽지. 외곽지 플러스 공급 폭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도 이제 그런 게 마이너스 피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있는데도 받잖아요. 봤는데.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지, 맞지? 당연히 외곽에 공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근데 이건 미분양 분명히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근데 안 사는 게 아닐 것 같아. 나는 미분양이라도 이거 봤을 때 충분히 오르겠고 나중에 여기가 발전이 분명히 될 거거든. 추후 많이 내다본 후에 이거 미분양 싸게 일단 사놓고 나중 바라보고 묵혀놓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전에 그 미분양 조건 중에서 높은 분양 가격이 처음에 나왔거든.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한 거야. 너무 비싸, 주변에 비해서. 그런데 만약에 주변 아파트 구축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은 분양가고 정말 잘 났다고 하는 그런 분양가 잘 났네 하면서 주변의 위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폭탄이야. 만약에 그때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분양이 나고 싸게 막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왔는데 마피 있을 때 잡아. 그렇게 해가지고 2, 3년 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공급이 향후에 이적이 없어 별로. 근데 위치도 좋아. 근데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져서 그렇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이 시점에. 이거 계속 오래 가겠다. 이거 계속 미분양 가겠다. 그럴 수는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현재만 보는 거지. 현재 그것만. 저기 마이너스 프리미엄? 지금 공급 폭탄? 이제 집값 떨어진다. 이제 안 된다. 저기 투자하면 끝이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대중들이고 투자자는 이미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외곽지에 공급 폭탄인데 들어가면 안 되겠고 물론 정말 좋은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런데 미분양이 잘 나올 일이 잘은 없지만 한 번씩 있습니다. 맞잖아. 옛날에 한 번씩 대구에도 있지. 있었어요. 잘은 수성구에서도 없지만. 있었고 옛날에 미분양이 있었는데 정말 없죠. 별로. 그 미분양 잡아갖고 올린 사람들은 정말 진짜 투자 잘했지. 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본인만 그래. 예라고 했던 그런 맞아.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기 그렇지. 때문에 맞지. 참 그거는 정말 이 사람들 뛰어난 거죠. 대단한 거죠. 리스크를 안고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마지막. 4개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유, 지금 5개 냈다. 나는 이미 점수를 다 계산해 놓고 있다, 지금. 그래 알았다. 그 정도 대답이, 그 정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네. 아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입주 다 건설해서 입주할 시점이 딱 됐다고 치자. 됐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두 가지 이제 방향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치자, 네가. 그럼 입주할 시점이 다 채워가지고 입주할 시점이야. 그럼 두 가지 방향. 팔거나? 문제는 오케이. 문제는 아닌데. 오케이. 뭐지? 있어. 내가
분양권 그냥 가지고 있어 네가. 최소 청약을 넣었는데 오씨 내가 프리미엄 붙을 아파트 내가 청약이 됐어. 오 이게 됐는데 분양가 높고 등록금도 많고 막 계약금도 좀 부담이 돼. 근데 가지고 있어. 이걸 갖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 전세를 주는 방법이 있어. 그렇지. 나는 이걸 갖다가 좀 부담해가지고 일단 분양권을 가지고 계속 가서 지을 때 내가 못 들어갈 망정 가지고 있어. 피가 붙겠지. 피가 붙어서 뭐 세금 많이 떼잖아. 세금 많이 떼고 사겠지. 나 계속 가지고 있겠지. 내가 살려면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는 돈이 없어. 없지. 아니면 대출을 막 엄청 받아야 되고. 했는데 그렇게 못할 거면 팔아야 되나? 다 팔아야 되는 건 답은 아니야. 팔거나 전세를 주고 계속 오르는 걸 계속 바라보는 거지. 나 같으면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전세가가 좀 많이 낮고 하면 또 그 갭을 갖다가 내가 또 메꿔야 되지만 그거는 뭐 감안을 하고 내가 다 내야 되겠지. 그런 방향. 팔거나 전세를 주고. 두 가지 길이 있잖아. 난 그렇게 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분양권을 해가지고 전세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도 예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 하면서 마찬가지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프리미엄을 붙든 안 붙든 간에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답을 항상 똑같이 주는데 만약에 내가 해당되는 그 위치에 있는 내가 어떤 뭐 A라는 위치에 있는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년 뒤, 2년 뒤 다 지어가지고 그때 시점에 이제 입주를 한단 말이지. 그때 시점을 예상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뭐 5년 차 이내 아파트다든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오지.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하게 맞거든 그게. 맞아. 그래서 내가 추가적인 내가 돈을 더 들이고서라도 전세를 맞추셔야 되는지 또는 아니면 충분하게 전세가가 꾸준하게 뭐 내가 예상했던 만큼 올라와가지고 내가 추가 비용 없이 전세금 받아가지고 등기 네 말대로 등기 쳐서 계속적으로 내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서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는 거기가 핵심인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프리미엄 붙어 있던 분양권을 팔지 않고 전세로 계속적으로 내가 가지고 간다. 2년 뒤, 4년 뒤에. 그렇게 됐을 핵심 조건은 바로 얘기했던 무엇이겠노? 핵심적으로 내가 이걸 계속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 어떤 아파트 가격? 가치. 맞는데 어떤 가격이 중요하냐면 아까 전세가. 전세가가 중요하지. 핵심이라니 전세가. 왜냐하면 전세 돈을 받아서 내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8억이야. 오를 만약에. 것까지 생각해. 6억인데 피가 만약에 1억, 2억 붙어 만약에. 6억의 그건데 붙어. 그러면은 오케이 이걸 갖다가 요거는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를 것이다 갖고 있는데 전세를 놔야 되겠다. 했는데 주변에 아파트 보니까 3억, 4억밖에 안 해. 전세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내가 투자해야 이거 메꿔야 될 게 3억 이상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없으면은 못하면 대출도 안 되고 뭐 다 안 돼. 없으면은 팔아야 돼. 없으면은 팔게 하잖아. 피 받고 팔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아까워 이거 정말 오를 건데 그럼 어쨌거나 3억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전세를 주겠지. 그렇게 하는 건 그 두 가지란 말이잖아. 근데 이제 이 전세갭 투자가 서울이라든지 이런 뭐 서울 근교에 있는 뭐 인천의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왜 힘드냐면 가격은 엄청 올랐어. 아파트 가격은. 근데 전세가는 맞아. 그만큼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되고 있는 어떤 뭐 수성구나 좋은 데는 이미 10억을 33평 기준으로 해서 10억 이상 아파트가 올라갔단 말이죠. 매도가가. 근데 그만큼 80% 전세가 올라가냐? 그게 아니야. 아니지. 4억 뭐 4억 그래. 5천 이 정도 반도.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전세갭 투자하려면 4억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뭐 5억? 아니면 내가 현금 10억 줄게 아파트 사러 가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세갭 투자라는 것이 올라가면 좋지. 프리미엄 부터가 몇몇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떨어지는 것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보다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전세가가 안 올랐을 때는 아까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만 내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돈을 더 빌릴 데가 없어. 그러면 매도하고 또 다른 쪽의 아파트를 빨리 찾아보는 게 나는 낫다고 본다는 거지. 마음은 아픈데. 마음은 아픈데. 왜냐면 없으니까 뭐 돈을 뭐 어떻게 하겠노. 전세가가 안 올라가는데. 그게 내 생각인데. 그래서 너무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 전세갭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걸 니한테 말을 해주고 싶었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4억이라는 돈이 없다는 거죠. 투자하고 싶어도. 현대 청약을 하는 이유가 피 받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게 돈이 얼만데. 내가 뼈 빠지게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보면 피 1억이 올랐어요. 세금 얼마 내지? 50% 내나? 이게 1년 안에 팔면 55%고 그 기한마다 있는데 빨리 팔수록 돈을 양도소득세 많이 내야 되는 거지. 그래. 그래도 만약에 1억 올랐으면 5천인데. 5천이잖아. 5천만 원을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갑자기 벌 거냐 이거지.
네, 그런 의미로 영상 얼마나 보시면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겠노. 네. 재수 좋게 청약을 됐는데 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근데 내 메꿀 돈이 없어. 근데 슬프고 막 가슴 아프지만 파셔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가 지금 현재 가치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더 전세가 오를 것 같아 하고 그 사이에 내가 갭을 내가 충분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메꾸면. 할 수 있다면 나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나면 그래. 돈도 없는데 내가 맞아. 무리하게 마음고생하면서 하는 거는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네요. 이 책을 가지고 오아시스와 재밌게 부동산 공부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봤는데 제가 오늘 생각할 때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자 60점이면 정말 3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가 오아시스에게 실치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와 주는 것으로. 기쁘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덕분입니다. 아니 뭐 영혼이 없이 얘기하네. 얼굴 정말 표정에. 고마워.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재밌게 또 이렇게 투자 공부하면서 어렵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랑 또 얘기해봤는데 오늘 또 여러분께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지 우리가? 부동산 다마고치 3월부터 시작. 3월부터 했는데 지금이 촬영이 이제 거의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말이거든요. 5월 30일인데 한 그러면 3달 정도 3, 4, 5 꽉 채웠으니까 100일 정도 되겠다. 한 3달을 꽉 찼습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이제 이런저런 투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좌충우돌하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초보자들께 도움되는 영상을 많이 또 찍으려고 노력했고 친구도 다행히도 본인이 잘 이렇게 성장을 저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올해 본인이 2개를 투자 매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실행을 하면서 참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개인적인 이런 뭐 회사 생활에는 저도 매장 운영도 해야 되고 이미 투자를 우리가 원했던 목표대로 했고 그래서 한 번은 조금 이제 우리가 쉬어가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뭐 시즌이라고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시즌 1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무리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물론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서 부동산 다마고치 시즌 1에 관해서는 여러 영상을 요 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아시스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정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회를 준 다커스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것도 첫 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직장인이 이렇게 뭐 과감하게 두 채를 투자하게 됐다. 다커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우선 그래. 아유 불안하니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힘을 굉장히 얻었는데 여러분들 댓글도 그렇고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의문도 많이 들고 좀 두렵기도 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대출 받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고 그걸로 몇 천만 원이 이렇게 나가서 투자를 해버린다는 게 정말 두려웠는데 정말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걸 힘으로 제가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 이 다코스랑 술잔을 잡을지 멱살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후를 바라보면 정말 기대감에 추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시즌 1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그래 지금 오는가 이거?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제가 자본금이 더 있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본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매물을 못 찾고는 있는데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텐션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좀 소홀히 더 있고 다코스가 이렇게 저렇게 파이팅하고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도 제가 좀 많이 못 따라주고 제가 많이 지쳐다기보다는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투자금을 많이 모으시거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매물을 잘 찾고 또 많이 이렇게 이득을 많이 보셔갖고 재미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는 하지만 다마고치를 마무리를 하지만 또 다른 컨텐츠나 다른 이제 뭐 다코스를 하면서 같이 살짝 나오는 걸 뭐라 하지? 가끔 나오는 거. 깜짝 게스트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카메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우정 출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계속 드릴 거니까 이제 요 다마고치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게 정말 힘이 나고 정말 다마고치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신 분도 있고 정말 재밌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댓글 보면서 저도 영상 편집하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었는데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영상을 다음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도움 될 수 있는 거를 계속적으로 또 생각하고 해서 도전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오아시스하고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마고치 부동산 다마고치 시즌 1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